안녕하세요. 2023년 제2회 최근 기출보고문제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인장응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인장응력 구하는 식인데요. 먼저 A는 단면적, W는 인장하중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장응력을 구하는 식은 보통 이렇게 인장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원에 여기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하중이 작용할 때 여기에 있는 단면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면적. 자, 단면적 A인데 이 A가 원일 때는 이제 그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원일 때는 단면적을 이렇게 구하고, 예를 들게 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일 때는 그때의 단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장응력은 인장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응력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인장응력이나 아니면 뭐 전단응력, 이런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공식은 꼭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자동차의 스티어링 장치,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공구대, 이송 장치 등에 사용되는 나사. 자, 이제 나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수치 제어 공작 기계 공구대에 사용되는 나사. 보통 우리가 수치 제어 공작 기계는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볼나사를 씁니다. 볼나사. 그래서 볼나사가 정답인데요. 자, 해설을 보시면 CNC 공작 기계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면접촉이 아닌 우리가 이제 정밀도, 그 다음에 열팽창이 중요한 점조촉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볼나사를 쓰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게 볼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중요해요.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공구대에 사용되는 나사는 볼나사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게 이제 둥근 나사가 있는데요. 둥근 나사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제 먼지 또는 이제 모래예요. 모래. 이 먼지 또는 모래에 사용되는 나사가 이제 우리가 둥근 나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 둥근 나사, 먼지, 모래 등의 이물질이 나사선을 통하여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둥근 나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소켓입니다. 우리가 전구 소켓에 여기 보면 이제 둥근 나사가 있는데, 이 전구 소켓은 먼지하고 이런 모래가 많이 있는 곳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둥근 나사는 핵심 키워드가 먼지, 모래. 자,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유니파이 나사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나사의 종류가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나사의 종류는 지금 보시면 삼각 나사부터 이렇게 둥근 나사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삼각 나사, 사각 나사, 사다리꼴 나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도가 중요해요. 아까 보시면 이제 둥근 나사는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먼지하고 이렇게 모래가 있듯이 이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삼각 나사가 우리가 이제 체결용으로 쓰입니다. 체결용으로 쓰이는데, 삼각 나사에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A 유니파이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파이 나사가 있는데, 유니파이 나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협정에 의해서 만든 나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는 ABC 나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는 이제 아메리카 A, B 영국, 그 다음에 C 캐나다 해서 이 세 개의 나라가 협정에 의해서 만든 나사에서 우리가 ABC 나사라고 하는데, 나사산의 각이 60도고 인치계 나사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유니파이 나사는 이런 걸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는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공구대. 그래서 정답은 볼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둥근 나사하고 유니파이 나사, 다른 말로 ABC 나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시면 또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구름 베어링의 특성이 아닌 것. 자, 여러분들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의 크게 종류가 이제 우리가 미끄럼 베어링하고 구름 베어링이 있습니다. 자, 베어링에는 미끄럼 베어링이 있고 구름 베어링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미끄럼 베어링이 뭐고 구름 베어링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암기하시면 훨씬 쉽게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베어링의 종류는 크게 미끄럼 베어링과 이제 구름 베어링이 있는데 구름 베어링은 구름하는 종류에 따라 롤러가 굴러갈 수도 있고 볼이 굴러갈 수도 있어서 롤러 베어링하고 볼 베어링으로 나눠집니다. 자, 미끄럼 베어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베어링 메탈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렇게 미끄럼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구름 베어링은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자, 이런 롤러가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볼 베어링은 이제 볼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볼 베어링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보면 여기 리테이너, 여기가 이제 볼하고 볼의 간격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리테이너. 자, 그래서 베어링은 이 미끄럼 베어링하고 구름 베어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조금 먼저 알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에 비교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충격 흡수 쪽,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고속으로 회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음입니다. 소음. 그 다음에 이제 규격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즉 구름 베어링, 롤러하고 볼 베어링은 양산품으로 이제 호환성이 있어요. 호환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미끄럼 베어링은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소음 부분이에요. 소음 부분. 자, 보시면 구름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소음이 좀 큽니다. 하지만 이제 미끄럼 베어링은 고속이 이제 저속으로 돌기 때문에 정숙, 그 안에 이제 윤활유랑 들어있으니까 정숙하다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격 흡수는 아무래도 미끄럼 베어링이 훨씬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베어링하고 구름 베어링은 충격 흡수가 작습니다. 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한번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름 베어링이죠. 이 구름 베어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특성이 아닌 것입니다. 구름 베어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소음이 큰 건 구름 베어링이죠. 그래서 작다가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소음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암기하셨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 여러분들이 삼각법 정투상도는 꼭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여기서 틀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각법 정투상 가장 적합한 입체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정면도, 당연히 얘가 우측면도가 되겠죠. 우측면도. 그 다음 얘는 이제 평면도, 위에서 봤던 평면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딱 봐도 정답이 나오시죠. 3번을 보면 이쪽에서 본 게 정면도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이 그어졌겠죠. 그래서 여기 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뒤쪽 모습도 보이는 모습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위에서 본 게 평면도. 자, 평면도도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 모습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본 게 이제 우측면도. 자, 우측면도 여기도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선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투상도는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맞추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원통이나 축 등의 투상도에서 우리가 이제 대각선을 그어서 그 면이, 여기 핵심 키워드는 이제 우리가 평면입니다.
자, 평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선은 무엇이냐? 일단 정답은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 즉 평면을 표시할 때는 이 평면을 표시할 때, 자, 해설을 한번 보시면, 자, 도형 내의 특정한 부분이 평면인 것, 자, 이 평면인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는 실선, 자,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린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평면입니다. 평면. 자, 그래서 이 3D 모양을 2D로 나타낼 때 지금 여기는 한쪽 단면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원래 대각선으로 그렸는데 지금 여기만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시했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고 아, 저쪽 부분은 평면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어디가 평면이냐면 여기가 좀 평면입니다. 아니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얘가 지금 평면이죠. 이 밑에 보이는 쪽도 평면, 여기도 평면, 여기도 평면. 자, 그래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중심선이 지나가죠. 중심선이 지나가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 얘는 평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실선? 가는 실선으로 우리가 평면을 나타냅니다. 가는 실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자, 이쪽 부분이 다 지금 평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실선 2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인 것을 나타낼 때는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스프로켓 휠 도시 방법에 대해 옳은 것입니다. 스프로켓 휠, 우리가 이렇게 기계 설계 요소에 이렇게 제도로 할 때 기어라든지 아니면 벨트 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스프로켓 휠의 도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건데, 자, 일단 정답은 우리가 이제 바깥 지름은 우리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 개가 중요한데요. 자, 먼저 보시면 이 뿌리원은 가는 1.3선이 아니라 여기는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가는 실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통 피치원은 가는 파선이 아니라 가는 1.3선. 기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1.3선으로 그립니다. 피치원. 그 다음에 이런 스프로켓이나 기어나 이런 것들은 요목표를 작성합니다. 요목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스프로켓 휠 도시법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어 제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바깥 지름이죠. 바깥 지름 이끄도 지금 여기는 굵은 실선, 그다음 여기도 지금 굵은 실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피치원이에요. 피치원. 자, 피치원은 가는 1.3선. 여기 보시면 지금 얘도 피치원. 그래서 가는 1.3선으로 그렸죠. 그 다음에 이 뿌리원. 자, 이 뿌리원. 여기 얘는 가는 실선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목표를 그립니다. 요목표를 그려서 피치는 얼마고, 그 다음에 스프로켓 뭘로 절삭했고 이런 내용들을 그리는 우리가 요목표를 꼭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 옳은 것은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자, 잘못된 건데요. 지금 축을 나타내고 있는데 키홈도 보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평행키 홈의 깊이 부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 깊이 부분을 회전도시 단면도로 그렸다고 하는데, 회전도시 단면도로 그린 게 아니라 이 깊이 부분,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런 거는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분 단면도. 제도에서 이제 투성할 때 부분 단면도인데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 이 키 부분, 이 나타낸 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부투상도라고 그래요. 국부투상도.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폭 부분은 국부투상도니까 얘는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한번 보시면 긴 축은 중간을 피하여 파단하여 짧게 그리고 여기 지금 파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게 파단선인데 축이 너무 기니까 지금 200mm로 기니까 이렇게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치수 200을 이렇게 실제 치수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치수.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제 부분 단면도를 볼 거예요. 부분 단면도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도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파단선을 그려가지고 부분적으로 떼어놔서 단면도를 그리는 거 우리가 부분 단면도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키의 깊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단면해가지고 나타냈으니까 부분 단면도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틀렸지만 회전도시 단면도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단면을 했는데 이렇게 90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밖에다 그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단면인데 90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그린 것을 우리가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국부투상도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국부투상도. 그래서 일부분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국부투상도. 그리고 여기 지금 일부분 이렇게 깊이 쪽은 우리가 이제 부분 단면도라고 하죠. 부분 단면도.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투상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부투상도도 상당히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나사를 표시를 옳게 나타내. 자, 나사의 표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사의 표시. 자,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사의 표시 방법은 첫 번째로 나사의 감긴 방향. 자, 왼 나사인지 오른 나사인지 감긴 방향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나사의 줄수, 그다음에 나사의 호칭, 그다음에 나사의 등급. 여기 가로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왼 나사 두 줄, 그다음에 미터 M25 곱하기 2, 그다음에 6H. 그래서 나사의 등급은 6H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사의 호칭. 나사의 호칭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터 나사. 그래서 호칭 치수가 25mm고 피치는 2mm 나타나고 그다음에 두 줄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왼 나사 두 줄, 그다음에 나사의 호칭, 그다음에 등급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나사의 표시 방법은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의 결 도시기호의 가공에 의한 컷의 줄무늬가 여러 방향으로,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러 방향으로 교차, 여러 방향으로 교차 또는 무방향.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할 게 여러 방향, 무방향은 우리가 이제 M이라고 보시면 돼요. M. 그래서 커터의 줄무늬 방향을 표시할 때 여기 보시면 지금 C, R, M, X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평행할 때는 두 줄 이렇게 긋고 직각일 때는 이런 건 쉽습니다. 직각.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교차. 두 방향으로 교차니까 교차 X가 되겠죠. 요게 이제 많이 나와요. 쉬우니까. 이 세 개들은 쉬우니까 잘 나오지 않고 얘는 자, 여러 방향 교차 무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M. 그 다음에 좀 알아둬야 될 게 적용되는 가공 방법에 자, 이렇게 가공하고 나면 줄무늬 방향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랩핑이나 아니 슈퍼 피니싱이나 밀링 할 때 줄무늬 표면의 줄무늬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에 대하여 동심원이잖아요. 동심원. 그래서 C로 표시해요. 우리가 동심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심에 대한 대략 레이디얼. 우리가 이제 여기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레이디얼이라고. 레이디얼 모양인데 당연히 R로 쓰겠죠. 그 다음에 동심원은 이제 서클에서 우리가 이제 C로 쓰는데 이 레이디얼도 많이 나와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M, C, R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여기에 중요한 건 여러 방향 교차, 무방향.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부품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틈새 또는 죬새가 생기는 끼워 맞춤입니다. 우리가 끼워 맞춤 종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끼워 맞춤, 그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 헐거운 끼워 맞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틈새하가 잼새가 같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중간 끼워 맞춤. 당연히 억지 끼워 맞춤은 항상 잼새만 생기는 거예요. 잼새. 그다음에 헐거운 끼워 맞춤은 항상 우리가 이제 틈새가 생기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이 있습니다. 축이.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남는 양이 있겠죠. 얘는 방향이 우리가 이제 틈새가 되겠죠. 틈새가 생기면서 얘는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넘어가 가지고 잼새. 자, 잼새만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억지 끼워 맞춤이고, 이 틈새하고 잼새가 같이 생기는 것을 이제 이상적인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끼워 맞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틈새하고 잼새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정답은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중간 끼워 맞춤. 자, 이렇게 개념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지만 최대 틈새하고 최소 잼새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은 틈새만 나오고 억지 끼워 맞춤은 우리가 이제 잼새만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최대 틈새, 그다음 최대 틈새, 최소 잼새, 최대 잼새. 그래서 뭐 치수를 주어주거나 아니면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가 얼마고 축의 최대 허용 치수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 틈새를 구해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겠고,